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하도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100만 구독자를 찍으신 랄랄님 그리고 에디 실바님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ASMR 콘텐츠가 하도 알고리즘에 떠서 랄랄님은 어떤 분이지? 좀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되게 말 잘하고 끼 많고 재능 넘치고 재밌게 잘 노시는 좀 쾌활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인플루언서 분이셨는데 이번에 외국 분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거 보면서 그게 2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아, 이분이 콘텐츠 기획도 잘하시고 추진력, 계획력, 실행력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을 때 랄랄님 사주팔자가 조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사주팔자에도 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을 것 같다. 요거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사세 2탄은 랄랄님 사주팔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에디 실바님 사주팔자도 제가 잠깐 풀어드릴 거예요. 두 분의 궁합까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컨텐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내 사주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랄랄님 사주팔자를 보기 전에 여러분 사주팔자는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양력과 음력 구분하셔서 내 생년월일시 입력하신 다음에 나 자신은 적용하지 않고 한번 봐주시면 8가지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면 좋은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킬링 포인트, 이 사주팔자의 메인이 되는 까만색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까만색, 즉 수, 재물운에 대해서, 그리고 사주에서 재물운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랄랄님 사주팔자를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색깔이 있으실까요? 저는 왠지 위아래로 같은 색깔, 그리고 양옆에 바로 같은 색깔이자 똑같은 글자가 있는 까만색을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봤을 때 같은 색깔이 세로로 있으신 분,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색깔, 그리고 그 색깔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색깔은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목은 나무를 뜻해서 초록색, 화는 불을 뜻해서 빨간색, 토는 흙을 뜻해서 노란색, 금은 쇠를 뜻하고 흰색으로 표현되고요. 마지막으로 까만색 혹은 회색은 수, 즉 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로로 같은 색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어떤 색이 있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오행이 내 사주팔자의 큰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좋은 장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글자들, 비경겁재, 식신상관, 현재정제, 현관정관, 현인정인 중 어떤 글자에 해당하시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십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요 콘텐츠에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요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죠? 네, 바로 까만색이라는 글자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임, 그리고 자, 까만색 쥐라는 뜻이거든요. 자, 임자라는 글자가 지금 해당하는 게 물이다. 그 다음에 이 사주로 봤을 때 편재, 그리고 정제라는 글자에 있죠. 사주팔자의 편재와 정제는 재물운을 의미해요. 이게 단순히 재물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돈 복을 타고났다 라고 보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사람이 왜 재물운이 많은지, 왜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려면 그 원인, 그리고 그 경향성을 보시면 좋겠죠. 편재와 정제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을 추구하는 힘, 나아가서 결과, 성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라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소유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내가 큰 자산을 이루고 싶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아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과를 좋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살 있고 본인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지금 6가지 글자 중에서 무려 3가지가 재성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돈, 성과, 성취, 결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편재 혹은 정제라는 글자가 2개 이상 혹은 3개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편재와 정제를 재성이라 하거든요. 이 재성이 많다 해서 제다사주라고 읽습니다. 이 제다사주의 특징은 결정력, 추진력, 실행력, 목적의식이 매우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요.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현실의 모습을 더 레벨업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성과와 성취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요건 좀 경향성인데 화끈한,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랄랄님께서 굉장히 유쾌하고 삶을 굉장히 재밌고 진취적으로 사시잖아요. 약간 요런 분들이 재성이 사주팔자에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고 랄랄님 사주에는 재성이 좀 많겠다 싶었거든요. 나아가서 살짝 한량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뭔가 나이가 들어도 사람 자체가 웃기고 재밌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혹은 유명인 중에 사주팔자 제사 사주가 누가 있을까 하고 좀 떠올려 봤던 게 탁재훈 님이었어요. 지금 이 사주에서 노란색이다 재성이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조금 겹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제사 사주의 특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 사주의 마지막 특징은 뭐니 해도 이해관계가 빠르다. 본인이 웃고 있지만은 뒤에서 주판을 다 튕기고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이익관계 혹은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특히 사주에 편제와 정제가 많은 사람들은 득실관계,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더욱 빠르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많은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 부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편제 정제에 못지않게, 즉 재물운에 못지않게 많은 것이 비견겁제입니다. 이 비견겁제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나 자신 더불어서 돈을 쓰는 주체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그릇이라는 말. 사주팔자의 결국 재물은, 즉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편제와 정제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비견겁제가 잘 받쳐줘야 돈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의 그릇 자체가 커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라는 것은 노란색에 해당하거든요. 이 노란색은 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한 글자로 보기엔 조금 약하거나 애매하다 볼 수 있는데, 요건 제가 이따 운파트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 사주팔자에 편제정제라는 글자 한번 봐주시고요. 비견겁제는 또 얼마 있는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베스트는 비견겁제, 편제정제 요게 1대1로 있는 경우. 근데 이 밸런스가 어긋나는 경우에는 특히나 돈 관리, 돈 모으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킬링 포인트는 이 사주에서 동물끼리 합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궁합이 맞다라는 건데, 이 궁합 보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주팔자는 동물로 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동물 하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띠. 근데 현대 사주팔자에서는 띠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주팔자에서 내가 태어난 날은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줄을 의미하는데, 이 줄에서도요 바로 밑에 글자 요 칸을 일지라고 읽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동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의 동물이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갑술년생이라고 해서 개띠인데, 저는 임신일, 즉 까만색 원숭이 날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띠지만 개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숭이라 볼 수 있겠죠. 요 자리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동물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랄랄님 같은 경우에는 요 글자가 바로 호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라는 글자 위에 노란색이 있죠. 그럼 뭐다? 노란색 호랑이다 라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무라는 글자는 비유를 하자면 산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산에 호랑이가 있다, 즉 산속을 뛰어다니는 호랑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 호랑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호랑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두 가지 글자인 자수라는 글자, 신금이라는 글자입니다. 자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는 각각 쥐 그리고 원숭이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라는 말 아시죠? 사주팔자에서 궁합을 볼 때는 동물 간의 궁합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 내에 이미 4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동물 사이에서도 궁합을 볼 수 있어요. 자, 랄랄린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원숭이라는 글자와 쥐라는 글자가 서로 궁합이 맞습니다. 이 원숭이라는 글자와 쥐라는 글자가 만나면은 까만색, 즉 수라는 기운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랄랄님 같은 경우에는 수라는 기운, 즉 재물을 아주 잘 타고났는데 원숭이와 쥐와 같이 옆에 붙어 있음으로써 수 기운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의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숭이는 다재다능합니다. 예체능적 기질이 좋고요. 특히 춤, 무용, 자신을 표현하는 거, 나아가서 남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 흉내내는 것을 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머리 자체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신금이라는 글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을 겁니다. 랄랄님의 경우에는 사주팔자를 봤을 때 수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사주팔자에는 금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생하다라는 거는 도와주다, 기운을 북돋아주다 라는 뜻인데, 금생수라는 것은 금이라는 기운은 수라는 기운을 도와준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주팔자는 수라는 기운이 강하죠. 그러면은 금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이미 힘이 강한 수라는 기운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신금과 자수, 원숭이랑 쥐가 바로 양옆에 있기 때문에 결국 기운이 빠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금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식신이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공산도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식신이 의미하는 것은 내 자녀, 연애운, 건강, 그리고 구설수, 요 4가지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근데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미 불이 없죠. 그럼 이 사주팔자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주에서 불이라는 거는 편인 정의를 의미하는데, 보통 내 인복,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성이 없는 사주팔자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서 희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인 정인이 없는, 즉 인성이 없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서 후천적으로라도 좋은 인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인성이라는 거는 계약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랄랄님은 계약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 때 투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사주팔자에 있는 원숭이라는 기질을 잘 활용해서 물의 기운으로 치환하는, 즉 재물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킬링 포인트, 본인의 재능을 앞세워서 돈을 벌어가는 혹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화된 운, 나이대, 본인의 재능,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 그런 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애운, 재물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운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2023년에는 연애운이 들어왔는지 2024년에는 재물운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보통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근데 사주팔자에서는 이 운을 4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나눕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이라 볼 수 있는데 1운부터 말씀드릴게요. 1운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일진입니다. 하루의 운세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운세 같은 거는 다 1운을 얘기한다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월운은 그러면 한 달 동안 나에게 들어와 있는 운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운 혹은 연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말 혹은 연초에 많이 보는 신년 운세에 해당하는 1년 운이라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대운. 이 대운은 10년 동안 내게 들어와 있는 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작용하는 인력 같은 느낌,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 혹은 내가 관심이 생기거나 10년 동안 내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운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여러분들 생년월일시 입력하시면 한자 8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10의 단위로 끊겨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랄랄님 같은 경우에는 7, 17, 27, 37, 47, 57 7의 단위로 이게 바뀌는 게 보일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나이가 7을 기준으로 해서 대운이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보통 대운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들어와 있는 대운의 방향으로 관심이 생기거나 내가 그 운을 활용하기 위한 일을 하거나 혹은 노력을 하거나 등등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갑자기 인맥이 바뀌거나 혹은 내가 한 일이 달라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도 대운이 바뀔 때 한번 싹 누가리 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루님, 운이 뭔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운도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본다면 7세부터 16세까지는 신해라고 해서 흰색 돼지, 17세부터 26세까지는 경진이라고 해서 흰색 용, 27세부터 36세까지는 기유라고 해서 황금 닭이 들어와 있고요. 37세부터 46세까지는 무신이라고 해서 황금 원숭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주 팔자에서 노란색 닭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글자 노란색과 흰색의 의미를 알면 좋겠죠. 이 사주 팔자에서 노란색은 뭐다? 토이자 비연겁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의 장점이자 단점인 수라는 기운은 돈, 성과, 결과를 의미하는데 요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는 비연겁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운은 내가 직접 노력해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스스로 자산을 모으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비식제 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랄랄님은 이 노란색과 흰색이 27세부터 46세까지 계속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 내가 타고난 재물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이 쭉 받쳐준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주는 20년 동안 너무너무 좋겠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이 나쁜 일이 보통 주관하는 것이 연운입니다. 1년 동안의 운이에요. 그래서 1년 운이 안 좋을 때는 삶에서 리스크,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대운의 해석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수, 즉 비연겁제, 식신상관, 편여정제 이 세 가지 흐름이 비식제로 잘 이어지면서 내 스스로의 재능과 끼로 돈을 벌어가는 유리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운을 보는 게 사주팔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운을 보는 거는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에디 실바님 사주팔자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랄라님 사주팔자의 킬링 포인트 3가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사주는 물 혹은 수 기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물 간의 궁합을 봤을 때 합의되는 쥐랑 원숭이의 조합. 세 번째로 들어오는 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운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운의 종류와 사주팔자의 대운이라는 게 언제 바뀌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대운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디 실바님 사주팔자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랄라님 사주팔자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사주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라는 글자가 지금 한 주 딱 있죠. 근데 이 사주가 정말 센 사주예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두 번째 이 한 주
사주를 나 자신이라고 읽거든요. 즉 나 자신이 빨간색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불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병오라고 합니다. 이 오라는 글자는 말을 뜻하는데 위에도 빨간색, 밑에도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죠. 근데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옆에 은은하게 있는 초록색은 이 사주팔자에서 화가 더 타는데 도움을 준다라 볼 수 있고, 이 화는 이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 나 자신, 나의 세력, 나의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5화라는 건 도화살을 의미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일지라는 자리에 자, 오, 묘, 유 이 네 가지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도화살이 해당한다 볼 수 있거든요. 도화살은 제가 이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해당하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병호일주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런 사주랑 비슷한 연예인은 소녀시대의 수영님, 시크릿 전효성님, 그리고 래퍼 제시가 있습니다. 약간 매칭되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본인의 감정 표현, 생각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드러내는 데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한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살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호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사주팔자에 빨간색 글자, 즉 화라는 균이 많은 분들은 현대사회에 어떻게 풀릴 수 있느냐, 이분들은 약간 인터넷상에서 바이럴 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뭔가를 하면 조금 더 연이 닿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불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 오, 묘, 유, 근데 이 오화라는 글자는 이 네 가지 도화살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자, 발산하는 매력을 가진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을 좋아하거나 외양이나 외모나 그런 거에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에디 실바님이 하는 콘텐츠가 조금 과장된 건 있죠. 속눈썹 이만큼 하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가발도 쓰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요런 것도 도화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디 실바님 보면은 이 본인의 오화 도화를 잘 활용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주에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좀 바이럴 됐다라 볼 수 있고요. 랄랄님과 에디님의 궁합을 보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건 좀 팁인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궁합 보고 싶을 때 궁합도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보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없는 색깔을 상대방 사주팔자에서 가졌을 때를 보면 됩니다. 랄랄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로 봤을 때 일단 까만색이 많았죠. 그 다음에 뜨문뜨문 있는 게 노란색, 초록색, 흰색이었다면 이 에디님 같은 경우에는 불이 많았어요. 빨간색, 흰색, 초록색이 있죠. 자, 이렇게 두 사람 사주를 비교했을 때 서로 없는 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나름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로가 보완해준다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즉 내가 곁에 두는 사람이 가까울수록 좀 유효하다 볼 수 있거든요. 랄랄님 사주에서 빨간색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에게 인포, 팬덤, 팔로워라 볼 수 있고요. 에디님의 입장에서 물이라는 글자는 관성이라고 해서 유명세, 나의 명예, 명성, 내 네임 밸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시너지를 보자면 랄랄님은 팬덤을 늘릴 수 있고 에디님은 한국에서의 본인의 명성, 입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궁합 보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긴 하고요. 그건 제가 조만간 궁합 보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독하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랄랄님과 에디님의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풀기에는 조금 딥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출연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두 분이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는 점에서 이 정도라면 두 사람 사주팔자 궁합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컨텐츠는 랄랄님 사주만 가지고 왔었는데 에디님 사주도 한번 보자 해서 한 2-3시간 정도 구글링하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계속 뭔가 찾아보고 해서 알아온 생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에디님도 궁합을 떠나가지고 그냥 본인 사주팔자를 너무 잘 활용하는 부분이 있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같은 색깔이 있을 경우 어떤 색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대한 특징은 제가 이미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서 동물이라는 개념, 운이라는 개념, 그리고 궁합을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주는 내가 돈을 주고 상담하러 하는 것과 내가 직접 공부해서 보는 거랑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막상 공부해보니까 공부할 엄두도 못 낼 만큼 힘든 그런 학문은 또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팔자를 볼 줄만 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들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게 아주 야물딱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내 재물은 연애운, 결혼은 시험은 합격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도와도리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사주팔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